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과학자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참 많죠. 하지만 과학자라는 직업 자체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꿈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만나면 과학이라는 분야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네 과학자를 자처하는 책방지기 이동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칭 동네 과학자라고 부른다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동네 과학자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과학자라는 존재 자체가 많이 들어는 봤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 처음 뵙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 있다가 나와서 이런 과학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아, 예전엔 연구직을 하셨나요? 네, 국가연구소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이제 계속 학교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지금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책방의 공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이시자 이 공간의 주인이신 거잖아요. 책들이 아주 많은데 이 공간은 어떻게 마련하게 되셨어요? 제가 또 오랜 꿈 중에 하나가 책이 있으면 좋겠다. 서점을 하고 싶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책이 있으면 저보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써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책방의 공간 형태로 열어서 지금 책방에 책들도 있고 뒤쪽에는 이제 현미경도 있고 저희 연구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과학 분야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이 있는데 이곳은 어떤 분야인가요? 여기는 다양한 소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종류들 이런 것들도 많이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독립출판물이라고 이제 개인이 작업을 해서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이제 제작을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 중에 여기 보면 마치 책 같지가 않죠? 여기 귀엽네요. 봉투죠, 그냥. 여기 보면 도시식물 씨앗 봉투라고 이 친구들이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책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여운 책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책을 펼쳐보면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그런 잡초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식물들이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이 식물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약간 작은 포켓북 형식으로 만들어 놨죠.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을 이쁘게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봉투에는 이 식물들의 씨앗을 담아서 보관하자 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씨앗 봉투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관하세요. 그러면 내년에 봄 됐을 때 내가 이거를 키워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식물들을 또 키워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를 가진 책입니다. 제가 아까 책방 로고를 구경했는데 그림이 귀엽더라고요. 어떤 동물인가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공룡인데 그 중에서도 물속에 살고 있는 목이 긴 공룡입니다. 그래서 이 공룡이 너무 아름답고 신비하게 여겨져서 포켓몬에서는 라프라스라는 캐릭터로 탄생을 해서 우리한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의 전기 위인전이죠. 위인전을 한 권 읽었는데 그분의 삶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분이 화석을 캐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이제 그게 영국 대형박물관에 다 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고생물학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 메리 애닝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가장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물에도 공룡이 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룡은 땅 위에서 걸어 다닌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너무 멋있어서 아, 이런 과학자가 돼야겠다. 이분을 모토로 삼아서 제가 생물학자, 그리고 진화생물학자, 고생물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뜻으로 저희 책방 로고를 그분이 발견하신 물에 사는 공룡 플래시오사우루스를 따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밑에 글자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어릴 때부터 그럼 자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또래 다른 친구들이랑 거의 똑같았던 것 같아요. 다들 뭐 어릴 때 개미 좋아하고 공룡 좋아하고 어린 친구들이라면 다 한 번씩은 해본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관심이 떨어질 때쯤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계속 생물 표본을 만들고 도감을 공부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당연한 거를 계속 해온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학에도 분야가 정말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전공하시고 또 연구하셨어요? 새로운 생물을 찾아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새로운 생물에 이름을 짓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생물인데 이 생물을 처음 발견을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소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이 생물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사는 생물이라서 물속에 이 친구들이 어디 사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찾아내는 거죠. 이 생물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크기가 1mm 정도가 됩니다. 엄청 작네요. 네. 그림은 어떻게 인쇄를 하신 건가요? 현미경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생물을 해부를 해서 하나하나 다리, 더듬이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또 1000배 이상의 배열을 해서 그림을 또 그려냅니다. 그럼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과학자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림 보고 약간 징그럽다라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동주 씨는 이거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처음 발견하셨으니까. 아마 다리가 많아서 좀 사람들이 징그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게 보이는 거죠. 약간 자식 같기도 하겠어요. 처음 발견하셨으니까 이름도 짓고. 네, 아무래도 제가 이름을 짓고 이 이름 자체는 국제동물명명규약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거든요. 혹시 이름이 뭔가요? 이름은 제가 제일 첫 번째 발견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의 천곡동굴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동굴 안에서. 그래서 천곡이란 이름이 이뻐서 얘는 천곡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이름을 천곡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Cold hands and sore feet. You've been walking for an hour on abandoned streets. Weak knees and fresh scars. It's a struggle when you're losing track of who you are. The words. 제가 대형박물관 연구원 시절에 그때부터 알게 된 서점이나 그런 박물관 연구소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 분들이 이제 조금씩 보내주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했을 때 이제 공부할 때 같이 쓰던 책인데 두껍네요. 네, 두껍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이분들을 따라서 사실 계속 이어져 나가고 하고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말하는 생물 다양성, 향상이나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된 그런 작업들이라서 이게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현미경들 실제로 보니까 약간 좀 신기하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생물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해부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 연구하실 때 항상 이렇게 같이 연구하시는 거죠? 이걸 사용해서? 네, 저희는 꼭 2대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이 현미경 자체는 3대밖에 이렇게 세팅이 안 돼 있어요. 비싼 거겠네요?
네,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현미경하고 다르게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튀어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곳 책방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좋은 일에 쓰신다면서요? 책방에서 사실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 교육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태 조사를 하는데 그때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헌책이나 이제 다른 책들이나 이런 과학책들을 읽기 힘든 친구들한테 그런 책 나눠주기도 해서, 요즘은 이벤트 하고 있는 게 고3 수능이 끝났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오시면 책을 한 권씩 나눠드려요. 원하는 책으로.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아주 잘 느껴지는데 자연을 사랑하시면서 또 추구하는 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책으로 즐겁게 지낼 수 있고,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저거는 왜 저럴까? 했는데 사실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저희 책방의 모토 중에 하나가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드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면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궁금한 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창의력을 키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동네 과학자로서 굉장히 충실하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떤 활동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생물 그림을 또 그리기 때문에 그런 그림 활동들도 좀 더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 그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기도 해서 사실 미술학원을 열 생각도 있어요. 정말요? 네. 미술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책에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나중에 그림책을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제 동화책이 나옵니다. 정말요? 네. 저 정말 몰랐어요. 네. 네. 어떤 동화책 준비하셨어요? 요광류라는 생물이 있거든요. 그 생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기획을 해서 내년 봄쯤에 아마 출판사에서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학 서적이 많은 과학 서점이다 보니까 저같이 과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오세요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와서 이 공간을 먼저 둘러보고 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그냥 책을 구매를 안 하더라도 과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러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자상한 과학 선생님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과학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